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최근 전화회담에서 대북 전략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한 가운데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핵협상 등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로버트 아이론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기 위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는 그런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se are people who've dealt with the North Korea problem before. They've made their own assessments, I believe, of the likelihood that North Korea will ever disarm completely. Now, I can't speak for them, but my sense is these are realistic people, very knowledgeable people, and I don't think they will take at face value any Kim Jong-un statements about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It's not a good idea, I think, fo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ry to persuade the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North Korea is serious. For two allies, the ROK and the USA, the prudent course is to test the proposition that the DPRK can be induced to join in a process of engagement and diplomacy that would ultimately lead to denuclearization.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한국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지만 2018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비핵화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도 북한이 지금은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며 4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어려운 만큼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추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길 원치 않더라도 제재를 비롯한 다른 조치들을 통해 강제로 비핵화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정책 제안을 담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을 VOA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인권 특사 임명과 탈북자 보호, 대북정보 유입, 인권 개선과 맞물린 인도적 지원 등을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적인 북한 인권 증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내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가 VOA에 공개한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UN 대사를 참조 수신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을 되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꼽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2017년부터 북한 인권 특사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직책이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의해 신설됐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와 인류에 대한 범죄의 정도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근대사급 특사 임명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지체 없는 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북한 난민 보호를 위한 내용입니다.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래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된 북한 난민 수는 229명으로 매년 평균 14명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북한 난민 위기는 계속 더디게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수많은 북한인들을 체포하고 강제 북송해 가혹한 신문과 고문, 수용소 억류, 사형 등의 위험에 처했다며 이들 난민들은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에게 안전한 통행과 보호, 미국 내 새 안식처 허용 방안 등을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북한인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세 번째 권고사항은 대북 정보 유입의 활성화로 북한에 긍정적이고 평화적 변화를 가져올 장본인은 북한인들인 만큼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부 세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북한 정권에 의해 금지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라디오와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북한에 보낼 새롭고도 적절한 내용을 개발하고 이런 정보를 전송하는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북한인들이 처한 강제적 고립을 끝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북한 인권 증진과 결부돼야 한다며 북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할 때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비롯해 표현, 종교, 이동, 집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어린이, 수감자 등 인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인권단체로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폭로하는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문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강력한 핵 억제 정책과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방어적 선택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차관은 5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But I do think, the longer the threat is allowed to evolve, the more their arsenal grows, their capability grows, particularly the ability to put nuclear weapons o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more we really have to take this seriously.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플로노이 전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도전적이고 반복되는 문제라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3년 자신의 첫 정보 보고가 북한의 임박한 붕괴에 대한 것이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억제력과 여러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a strong declaratory policy of deterrence vis-a-vis North Korea and a number of options. I would frankly focus my attention on non-nuclear deterrence and defensive options because we should be able to both deny North Korean success and or impose costs that would make them recalculate without ever having to reach for our own nuclear arsenal. 플로노이 전 차관은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역량을 역설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 같은 나라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영내와 미국 본토에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외교정책 자문을 했던 조지 페르코비치 카네기 평화재단 부소장은 비핵화에 집중된 논의 중 일부를 억제나 신뢰 구축, 도발 방지 같은 것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y view, it is harder to develop policy to deter North Korea and to engage North Koreans on that if we have to keep insisting the objective is denuclearization and that's the only thing we can talk about.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북한은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워싱턴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비한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정한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물량을 지난해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8일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봉쇄 조치 등을 강력히 취하면서 해상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 밀수입을 계속해온 것으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보를 분석했으며 이 기간에만 연간 50만 배럴 상한의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가 북한에 불법으로 넘어갔고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밀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기술과 자원을 해외에서 계속 공급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투자해야 할 국가 자원을 핵과 미사일 등 군사비에 대규모로 전용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적했습니다. CIA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세계 국가별 현황을 담은 월드 팩트북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지난 2019년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전용됐다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만성적인 북한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CIA는 특히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밝힌 북한 전체 전력 접근성 44%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CIA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도 3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에 그쳤다고 밝혀 인구보다 더 많은 가입 규모를 기록한 미국, 한국 등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 악화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 주 교황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하례식 연설에서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사회적 불안과 중남미 지역의 부정부패, 빈곤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반도 상황도 우려의 대상으로 꼽았다고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8일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교황은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정권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관계 악화가 절정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최근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가 앞서 체포 구금한 정치 지도자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